근데 이게 가장 최근입니다. 1973년에서 4년. 요 시기가 되면은, 우리가 중국에 가면 큰 호수가 하나 있죠. 동중호라고. 그 남쪽, 그걸 호남이라고 합니다. 호남선에서 마왕태, 이 지역 이름인데, 마왕태라는 지역에서 한나라 때 하는 이 한자입니다. 한나라 때 묘입니다. 무덤. 한묘가 발견이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흔히 백서를 합니다. 백서. 이 백은 비단이라는 뜻입니다. 글이라는 뜻이고, 이 백서가 발견됩니다. 왜 마왕태 이런 걸 묻으면 우리가 이렇게 개봉해서 역사적인 걸 갖고 끼워 맞추면 대충 이 무덤이 언제 묻혔다는 거는 이렇게 밝혀지잖아요. 이게 BC 170년경이라 합니다. 이 백서가 발견이 되는데 안에서 이 백서는 비단에다가 글을 쓴 겁니다. 이 글을 써서 비단을 이렇게 말아서 책을 만들죠. 그런데 이 백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갑본이라고 을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갑본은 있는데 하여튼 세부적인 거는 설명을 좀 제외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백서는 이 전서체랍니다. 소전체랍니다. 이게 소전이라는 이 전자가 요런 전자입니다. 여기 위에 이 대나무가 있죠. 이 전서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도장들 있죠. 지금도 우리 도장 같은 거 파면은 글자가 좀 이상하죠. 이 전서인데 이게 옛날 글이라는 뜻입니다. 소전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거고, 요거는 예서체랍니다. 예서. 예서는 이게 노예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쓰는 것인데, 이 예서인데, 요거는 노예도 쓸 수 있다, 쉽게 썼다 해서 우리 지금 이런 글씨를 가서 예서체를 합니다. 요거는 읽기 쉬워요. 근데 이 두 개가 다른 겁니다, 각각. 다른 게 나타나는데, 이게 보니까 한 80%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도덕경은 흔히 우리가 근본이라죠. 본은 이 책이라는 뜻이죠. 이 근본에 거의 같습니다. 80%가 같아요. 굉장한 거죠. 이게 BC 170년에 무덤에서 나온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하고 80% 같아. 물론 딱 같아서는 아닙니다. 조금 이 글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글자가 조금 다른 글자가 한데 그래도 거의 80% 같다. 자, 그 다음에 더 놀랄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1990년입니다. 90년, 93년이라 하긴 하는데, 90년 초. 얼마 안 됐죠? 90년 초에, 이 호수 이 북쪽에, 이 초나라 무덤에서, 이 초나라는 이 초자입니다. 이 초나라 무덤이라는 게 이걸 곽점이랍니다. 이 지역 이름입니다. 이 곽점이라는 것은 이건 지역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지역 이름. 곽점의 초나라 무덤에서 이 죽간, 대나무라는 이 죽간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면 이 초나라는 이 전국시대 때 나라거든요. 진나라가 통일하기 전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여러 개 있을 때. 이 초나라 무덤에서 곽점이라는 곳에서 이 죽간이 발견이 되는데, 이 죽간은, 세 가지 종류입니다. 그걸 갑, 을, 병이라 하죠. 병본 이렇게 세 가지 나눕니다. 그런데 요게 전체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근본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일치합니다. 지금 현재 3분의 1 정도가
실려 있죠. 이 주간에. 그래서 뭐 이 주간은 이 콜렉트다. 이 전체 그 도덕경에서 참고될 만한 걸 뽑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그거는 학자들이 연구해야 할 문제일 것 같고, 자 우리는 이런 거 주간에서 이렇게 주간에서 우리가 자 내가 이 이야기 좀 빼먹었는데 주간 이 초나라라는 것은 이제 언제냐? 자 아까 이 백스가 BC 170년이었죠. 방금 그 곽점이라는 거, 이 곽점이라는 곳은 언제냐? BC 300년. 이거 저 문서학을 서지학 같은 공부를 한 사람 같으면 놀랄 일이죠. 놀랄 일입니다. 정말. 지금 그 서양의 우리 쿰란 문서라죠. 양피지 문서. 그 구약이 발견됩니다. 저 이집트 어느 지역에서 쿰란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구약 성경 양피지 문서가 발견이 되는 세상을 확 뒤집어 놓았죠.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현재 BC 한 100년 경입니다. 원래 그 양피지 문서가 작성된 시점을 100년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는 300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BC 300년 전에도 이 도덕경의 형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자, 우리가 지금 이 근본이 하면 이게 지금 검자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우리가 서점에 가서 그냥 도덕경 사오면 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근본은 이게 원래 왕본이라 하죠. 이 왕본이라 하는데 이 왕은 임금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성입니다. 이게 왕본은 왕필이라는 사람이죠. 이 왕필이라는 사람 성을 요거 따서 왕본이랍니다. 그래서 왕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단하다 그래요. 이 사람이 아주 어리다고 봐야 되죠. 그때는 나이가 20한 초반 같으면 중년이라고 볼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지금 현재 나이로 어리죠. 거의 20대 초반에 거의 다 이 도덕경이나 주역 같은 걸 이 주석을 다 답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 주석이 대단한 거죠. 그 주석을 다는데 그 주석이 지금까지 통용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도덕경의 근본하면은 왕본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본 할 때도 사실 이 왕본을 정본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왕본에서는 이 도편이 있고, 이 도가 앞에 있고, 덕이 이 뒤에 있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도덕경, 이렇게 경도 이렇게 이 경서경자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백서라든지 주간, 아까 여기 지워져 버렸는데, 주간 같은 경우는 가면 이렇게 되어 있을까? 아닙니다. 바뀌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왕본에서 도편은 1장에서부터 37장까지를 도편이라 하고, 요걸 도라 하고, 요걸 덕이라 합니다. 38장부터 81장까지를 우리가 덕편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백서라든지 주간에서는 이 바뀌가 있어요. 이 덕이 앞에 있고 도가 뒤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맞냐? 어느 게 맞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모르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 사람이 대단한 천재였다는 것은 내가 왜 이 사람이 앞에 원래 이 사람이 본 책은 어떤 책일까? 아마 이 백서 비슷하게 덕도로 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도덕으로 바꿔왔는가? 그거는 원래 도덕이라는 책이 어떤 타본이 있어서 그걸 참여했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연구한 성과를 볼 때 지금 우리가 읽어봐도 도가 먼저 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그 도덕편 그 원문을 들어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도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덕경으로 이제 지금 점점 가까이 갑니다. 자, 우리가 그럼 우리 도덕이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 지금 학교에서 우리 도덕 배웠죠? 우리 가면 옛날에 도덕 시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배웠는데, 이 도덕은, 그 명으로 하면 이런 거죠. 모랄리티. 그 다음에 에틱스. 윤리. 이런 건데, 이거를 우리 착하게 살자. 그런 뜻으로 우리가 대충 이걸 이해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글자는 같습니다. 이 도덕하고 이 도덕이 글자는 같은데, 이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도와 덕을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윤곽을 잡아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십시오. 자, 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랄리티하고는 틀리다는 겁니다. 이 도덕이라는 것은. 거의 우주론입니다, 이거는. 자, 도가 뭐냐, 도. 요거는 무슨 글자죠?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 숫자라죠, 이게. 이 사람 머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갈짓자라는데, 이 책받침이라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게 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런 거 무엇을 이제 진행한다,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흔히 우리가 첫째 하는 길이라는 뜻이 있죠. 길. 자, 길인데, 이게 무슨 길이냐? 어떤 길이냐? 이게 지금, 정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저도 도덕경을 강의하면서 이걸 정의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걸 굳이 내가 이 정의를, 내가 하면 안 되는데, 굳이 정의를 한번 해봐라 하면,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사람으로 태어났어. 이 땅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마땅히 가야 할 길, 그거를 돌아간다. 그래서 마땅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땅히. 질러가는 것도 아니고, 거슬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사람으로서 내가 태어나서 마땅히 가야 할 길. 그걸 돌아. 두 번째, 덕. 덕은 뭐냐? 이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 글자를 파자를 해봅시다. 요런 게 하나 있고, 요런 게 하나 있고, 요런 게 하나 있죠. 요거는 발을 직자입니다. 똑바로 할 때 이 직자입니다. 요 눈목자를 이렇게 비비면 됩니다. 예. 자, 요거를 글자 자체로 해석한 마음을 바로 하고 간다. 이 말이죠. 요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로 가는 게 덕인데, 어떤 거를 마음을 바로 하고 가는 게 덕이냐. 이 도를 근원으로 한 도를 가진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바른 마음으로 가는 걸 덕이라고 저 나름으로 정의합니다. 이거는 우리 동양에서는 거의 우주론적인 사유입니다. 거의 전체의 움직임도 돌아갈 수 있고,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도 돌아갈 수도 있고, 다 그런 건데, 이거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좀 쉽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서양, 영어는 잘 알아도 한자를 모르듯이, 이 서양 철학은 잘 아는데 동양 철학을 잘 모르죠. 그래서 내가 요즘 공부를 한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요 구성을 어떻게 내가 좀 쉽게, 원래 학자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만,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디 가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도는 칸트가 말하는 순수의식이다.
이런 형태다. 그 다음에 덕은 이 실입니다. 실천이성. 순수 이성의 그 칸트가 말하는 순수 이성은 근원적인 거죠. 이 선천적인 거죠. 그런데 이 실천 이성은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순수 이성을 표현내는 이 현상세계의 표현 과정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 도라는 것이 근원이고, 이 도의 어떤 근원을 딱 갖고 인간이 태어났으면은 그것을 이 우주세계에 적응하는 방식, 그걸 덕으로 본다. 그렇게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와 덕을 이제 한번 다 짚었습니다. 자, 우리가 경서, 도덕경이라는 경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한번 우리가 지금 시간이 오늘 첫 시간이라서 저는 대수서 길게 하지 않으려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경서 같은가 한번 이 앞에 이 글자 앞 첫 문장만이라도 우리 경서를 한번 봅시다. 자, 첫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도, 가도, 비상도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될까 걱정되죠? 자, 이 도가 지금 하나, 둘, 세 개 나옵니다. 앞에 도, 앞에 글자 도, 이건 명사입니다. 요 뒤에 도, 요건 동사입니다. 요건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이 문장을 우리가 한문법은 영어문법하고 비슷하죠. 이 주어가 있으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영어문법 비슷하게, 이 한문법도 대충 이하고 같습니다. 우리는 틀리죠. 이 목적어가 이 가운데 이러죠. 근데, 그래서, 자, 이 도가도, 이거는 원래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도도가 돼야 됩니다. 원래 무슨 말이냐면 요게 동사니까 이게 목적어가 되죠. 그러면 이 도자라는 이 도는 첫째는 명사로서는 길이라는 뜻이 되죠, 그죠? 자, 아까 내가 방금 말했던 이 마땅히 가야 할 길. 두 번째는 이 동사로 쓰일 때는, 이 같은 글자는 동사로 쓰일 때는 말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가도는 가도도가 되는데, 도를 말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걸 말하는 도되니까, 도를 말할 수 있다. 이걸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 뜻이니까, 할 수 있다. 이 뜻이죠. 자, 대충 이해되시죠? 그럼 요거 앞에 이 뒤에 있는 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낸 거죠. 요 있는 도를 앞으로 빼낸 겁니다. 도를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체 문장은, 요 가는 우리가 흔히 조동사로 많이 씁니다. 가능하다. 영어로 하면 can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사로 꾸며주죠. 그래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쓰면 보통 흔히 우리가 영문법에서 가정법이라는 것으로 씁니다. 이게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가정법을 씁니다. 그래서 도를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이 주어 전체가 앞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걸 우리 원래 한자는 주어 전체를 다 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은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도는, 말할 수 있는 도는, 이 말입니다. 상도가 아니다. 항상, 이건 항상하는 상자입니다. 항상한 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해석은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해석은 간단하게 됐는데, 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기에 이 앞에 첫 센텐스에 이렇게 강하게 딱 한마디로 정의가 되어 있느냐. 요걸 말하다는 뜻이죠. 지금 오늘 내가 마지막 지금 강의하는 것은, 이 말하다. 이걸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자, 말을 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말을 한다는 걸 생각해 봅시다. 그 A가 태어나면은 엄마한테 말을 배우죠. 이 말을 한다. 요거를 우리 요 글자 한번 봅시다. 요 글자 있죠. 이 대개 우리가 이 사는 사람은 대개 개라고 하죠. 읽기는 개라고 하죠. 우리가 학교 가면 무슨 개론, 개념 뭐 이런 말을 쓸 때 요거 씁니다. 대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뜻인데, 이 개념하면 이렇게 생각냄자를 쓰면 되죠, 그죠? 이렇게 개념 이렇게. 요 말 참 누가 지금 잘 지었다 싶죠? 요 글자가 무슨 뜻이냐면 평미래라는 뜻입니다. 평미래. 이 평미래가 뭐냐 하면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옛날에는 쌀을 대로 삽니다. 키로로 안 사고. 이 대를 한 박짝이 이렇게 큽니다. 커서, 이렇게, 이 동그란 방망이 같은 게 있죠. 그걸 이렇게 쌀을 치죠. 이 위에 깎죠. 그 깎는 걸 평미래라고, 들고, 동그란 자 같은 거를 평미래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글자의 뜻은 뭡니까? 생각을 평면해지게 했다는 뜻이죠. 그게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 이해되시죠? 말 잘 지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일본 사람들이 지었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멋지게 지은 것 같아요. 개념. 자, 생각을 평면해지게 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밖에 가면은, 나무가 많습니다. 나무라는 걸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지금 나무라 하면 다 알아듣죠, 여러분? 나무고, 그 나무. 알아듣는데, 과연 내 머릿속에 있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이 자연현상에는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근데 어떤 나무라고 상정을 내 머릿속에 말하다는 말은 언어화된다는 말이죠. 그죠? 언어화된다는 것은 이 나무라는 언어화를 내 머릿속에 만들었을 때는 이거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나무라는 것을 주입이 됐을까?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평면해진다는 거죠. 이 평면에 이렇게 쌀이 수북한 것을 어떤 체계화시켜서 딱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끊었느냐? 어떻게 보면 단순화시켰죠. 단순화시켰다는 겁니다. 어떤 개체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언어화시켜서, 글자화시켜서 메모리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언어라고 그러죠. 그럼 이 언어라는 거는, 자, 이게 처음에 서양학자들, 언어학자죠. 이 소시르라는 사람은, 언어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최초에 이제 이 언어가 구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구조화되어 있다. 언어 구조론이라고 합니다. 그 언어학을. 이 말이 구조화되어 있다. 자, 말이 구조화됐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 구조화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유할 생각, 이 구조화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본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이 구조화된다는 것은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보지 볼 수 없는 것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구조라는 게 소시를 한 말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집에 간다. 이렇게 발이 굴리죠. 이렇게 집 간다. 이렇게가 이렇게 짜여진 것을 우리가 결합관계라고 합니다. 결합관계. 그러니까 나 대신 너, 당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집 대신 교회, 학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간다 온다 뭐 잔다 뭐 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나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남는 것을 우리가 이 계열관계라고 해요. 계열관계. 자, 이거랑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우리 언어로 우리가 사유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요 선상에, 언어화된 선상입니다. 나라는 게 선상화되어 있는 요 선상에 있는 세계만 나는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간, 내 지금 말하는 이 집에는 글자가 아닙니다. 이 공간을 해야 됩니다. 이 공간은 뭘 해야 됩니다. 이걸 사람이 생각해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또 말씀하지 마시고, 있어요. 있기는 느끼긴 하는데, 우리가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비트겐슈타인이죠? 독일 사람인데,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 농구라는 책에서 마지막 글자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침묵하라. 뭐 그런 요상한 말을 해놨죠. 이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자, 언어가 어떻다는 걸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한 학기를 해야 될 거 아닌데, 이거 간단하게 그냥 우리는 알고 넘어갑시다, 그냥. 자, 이 말한다. 이 말로 표현한다. 이게, 거기 노자라는 사람이 이 말을 처음에 딱 했을 때는, 우리가 도라는 것을 말로 표현을 한다면, 네가 무엇라고 말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무엇을 네 사유 생각대로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상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 전체의 뜻은 이 긍정은 뭡니까? 상도가 아니다 이 말. 자, 도를 도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이미 이 도의 이 어마어마한 도의 세계를 네가 말로 표현한다면은 그거는 도가 아니야. 상도가 아니야. 이 말은 상도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상도가 뭐냐? 이 상자가 뭐냐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다기보다는 하여튼 지지도 벗고 싸우죠. 이 상자를 한번 봅시다. 이 항상 상자입니다. 항상할 때, 상자는 이것이죠. 항상 그렇다. 이럴 때. 항상 상자인데, 이게 우리가 서양 언어가 옛날에는 이 상자를 우리가 쉽게 이해했어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이나 또 내보다 나이 더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상자가 어떻다는 걸 금방 아는데, 지금 우리 한자를 안 배우고, 또 우리는 또 이게 한자를 안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어를 배우잖아요.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영어 문법하고 이 짬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에 대한 개념은, 항상이라는 개념은 그냥 영어로 하면 unchangeable, 바뀌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이 상황. 이게 우리가 우리 사서삼경이라죠. 이 논어, 맹자, 중용대학, 시경석경, 역경남, 역경 이렇게 우리 사서삼경의 조선시대 때 필수 과목이죠. 그런데 그 역경, 주역이랍니다. 이 주역이라는데, 이 주역이라는 거는, 이 글자 자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해고 해죠. 요거는 달이죠. 해와 달이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늘에 있는 이 달은 한 번도, 항상 있는 것은, 이게 달이라는 것은 항상 바뀐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움직이고 갑니다. 그래서 이 주역이 우리 64개, 이것도 나중에 뭐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다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다 공개가 되고, 이렇게 막 변화의 과정을 이해해가는 학문이 주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양인들 사회에는 항상 상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상입니다. 이걸 변화하지 않는 상이 아니고 변화하는 상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서양 학문을 익숙하다 보면은 지금 이해가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당연히 죽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쓰죠? 한자로? 당연히 죽는다. 진짜. 이거 진짜야 할 때 진짜입니다. 진선미야 진짜. 요 글자가 뭡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뜻이죠. 여기 사람 인자를 뒤집어 놓은 글자입니다, 이게.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 개 쓰면 뭐예요? 죽은 사람은 나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비유를 할 때 이거 쓰죠. 자, 요거는 한 무슨 글자냐? 요거는 머리 숫자. 우리 도자, 이게 도자에. 요거 뒤집는 거. 머리가 뒤집어진 거지. 요 글자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원래 이 글자를 뒤집어 놓은 글자라 합니다. 요것도 죽는다, 요것도 죽는다. 머리가 뒤집으면 죽는다는 뜻이죠. 죽는다는 뜻. 사람은 태어나면 필히 죽는다. 그래서 진실하다는 겁니다. 이 진실하다는 말 자체에는 죽음이라는 변화의 상황이 있는 겁니다. 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살았다가 죽는다는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그와 같듯이 이 상도 항상하다는 말은 끊임없는 나는 변화 속에 항상합니다. 내가 변화하는 항상합니다. 그런데 우리 언어라는 것은 변하지 않죠. 오늘 사람이라는 글자가 내일 사람 아닌 글자가 됩니까? 글자는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고정화되어 버리죠. 그래서 상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도를 말로 표현을 해버리면, 그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상도의 세계를 추구할 수 없어. 그 말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조금 더 추가 설명을 조금 더 할까요? 서양에는 이 서양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그 최초에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이 쭉 역사가 오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옵니까? 이 칸트 같은 사람도 오고 헤겔 같은 사람도 오죠. 이 헤겔까지 이 헤겔까지를 흔히 많은 말로 표현하기 좀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 이성이죠. 이 머리에 있는 이성. 이 이성을 정립시키는 겁니다. 세우는 겁니다. 이성이 어떻다. 이성이 어떨 것이다. 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이성을 정립을 시켜 왔다면은 요 해결 이후부터의 사유는 해체입니다. 해체. 요즘 우리 많이 쓰는 해체 철학 사고라죠. 예. 해체. 이 정립에서 해체. 자, 이 대표적인 이 해체 철학은 이제 제가
제가 이게 이 해체의 가장 이 핵심적인 사유는 우리가 어릴 때를 실존주의라는 건데, 이 그 실존이라는 이 개념을 이 하이데거가 처음에, 하이데거라는 독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실존이라는 개념을 세우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실존과 본질, 이 본질이라는 게 또 나오죠. 이 본질과 실존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우리가 이 해체, 쉽게 말하면 해체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짜크 데리다, 이 데리다 이 현대 차자입니다. 블레즈라든지, 그 다음에 많은 뒤에 이 서양의 이 엄청난 차자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이 해체 차이에서 가장 핵심적인 방금 이게 해체, 이 사람들은 다 어떤 말을 쓰면 해체라 하죠. 해체라는 글자를 쓰는데, 이 해체의 핵심은 언어의 해체입니다. 언어의 해체입니다. 언어의 해체가 뭐죠? 언어가 우리 이성이기 때문에 이 언어의 해체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 원래 글래지죠? 이 글래지가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인가? 거기 보면, 이걸 뭐랍니까? 자, 여기 디프런스, 영어죠? 이거 프랑스 말 때 비슷하다, 이게. 디프런스, 요건 E죠, 원래? 요 E죠, 이게? 근데 요거 A로 바꿔. 요거 A로, 대문자로 바꿔놓습니다. 디프런스. 이, 글래즈가 이거 바꿔봐요. 디프런스. 요거를 갖다가, 이거를 번역을, 차이라고 우리, 이렇게 차이는, 이 차이와 면은 이어졌죠. 이렇게 번역을, 이 글자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다는 거죠. 자, 내가 지금 두서없이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대가 거의 2000년입니다. 2000년 넘어갔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지금 서양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BC 500년 전에 노자라는 사람이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자연이 뭐니 하는 말, 이 언어가 이 언어에 빠지면 안 된다. 언어에 구속되지 마라. 언어에서 벗어나서 탈출하라. 이 말들을 전부 이 사람들이 지금 서양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동양에서는 2500년 전에 노자라는 한 어르신이 한 늙은 사람이 나타나서 도라고 말한다면은 그거는 이미 상도가 아니야. 이렇게 딱 한마디로 딱 깨놨죠. 그 다음 글자는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명이 나오죠. 명가, 상명. 명은 이름 짓는 거죠. 말로, 이때 앞에 명은 개체로 보면 됩니다. 개체. 이 각각의 개체. 명은, 요건 이름 짓는다. 동사입니다. 똑같이 요거는 명사, 이건 동사, 명사입니다. 자, 네가 어떤 개체를 이름 지으면, 그때는 그 이름은 상명이 아니야. 항상명이 아니야. 그 이름을 항상 변화 속에 있어. 이 우주는, 자, 대충 이해가 되죠? 대충 이해됩니까? 내가 저번 강의에서, 불교는 도덕경하고 상당히 가깝다. 그런 말을 했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자, 오늘은 제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는데,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하면서, 자, 내가 오늘 강의는 도화도 비상도까지만 강의한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나머지 도덕경 입장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